네, 안녕하세요. 한 주 잘들 지내셨나요? 날씨가 제법 가을인 것 같아요. 이때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38번째 주제는, 제가 사실 뭐, 어떤 편집에 투자도 못하고 있고, 바빠갖고, 별로 시간하고 노력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하지만 좀 못한 부분이 있는데도, 그래도 100명을 구독자가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나름은 더 앞으로 더 많아졌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38번째 주제는 구독자님들께서 100명을 돌파해 주셨기 때문에 소소하지만 작은 이벤트를 하나 해보려고 하고요. 그 내용은 맨 마지막에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뭐 제 소개 겸 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 등 뭐 그런 소소한 얘기를 좀 오늘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약사 PARK 구독과 좋아요는 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30대 중반을 아주 살짝 조금 아닌가요? 하여튼 조금 넘은 어, 미국 약사이면서 한국 약사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교육 과정은 다 미국에서 다 받았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교육 과정을 끝내고 거기서 미국 약사 자격증 시험을 보고 거기서 좀 일을 하다가 한국에 와서는 한국 약사 자격증 시험만 봐서 한국 약사 자격증까지 이제 감사하게도 소유하게 돼서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저기 전공은 대학교 때는 주전공은 저는 화학을 했고요. 부전공으로는 원해서 한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생물도 좀 했어요. 그리고 대학교는 저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중에 하나인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얼바인이라는 학교를 나왔어요. 요거는 주립대도 캘리포니아에도 주립대들이 엄청 많은데 제가 있었던 학교의 위치가 얼바인이라는 도시이기 때문에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얼바인이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불러서 여기 그다음에 I 이렇게 부르고는 합니다. 그리고 저희 대학교의 상징 동물은 좀 저도 웃겼었는데 개미핥기예요. 그래서 요런 개미핥기 모양이 저희 학교에 가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런 과정을 통해서 대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4년 정도 걸렸죠. 그리고 그 위치가 이렇게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미국 지도죠. 거기서 제일 서부 쪽에 있는 게 캘리포니아죠.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샌디에고를 조금 못 미친 얼바인이란 도시에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얼바인이란 도시에 UC 얼바인이란 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대학교는 미국에서 제일 서쪽이죠. 캘리포니아. 그런 다음에 이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서브웨이 샌드위치 가게죠. 요거랑 요 아래는 이제 유학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대부분 아실 텐데 웰스 파고라는 어떤 하나 은행이에요. 요거를 왜 이렇게 놨냐면 제가 처음에 이제 미국을 딱 도착해서 며칠 후였나요? 아니면 첫째 날이었나요? 그건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제 뭘 먹으러 가야 되니까 한국에서 서브웨이를 많이 봤고 또 먹어봤으니까 서브웨이를 갔어요. 근데 이 서브웨이를 갔는데 한국에서는 몇 번 메뉴 주세요 하면 그렇게 만들어 주잖아요. 근데 거기는 야 치즈는 이거 넣어줄까? 이걸로 해줘? 아니면 이거 올리브유는 이걸로 넣어줘? 아니면 다른 걸로 넣어줘? 고추는 이걸로 넣어줄까 말까? 소스는 이걸로 넣어줄까 말까? 막 하나하나 다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영어를 제가 진짜 하나도 거의 몰랐던 때예요. 그러니까 엄청 진땀을 흘렸었어요. 그리고 진짜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지금도 한국에 있으면서 서브웨이는 그때 그 악몽, 추억, 하여튼 그런 게 떠올라서 서브웨이는 지금도 잘 안 먹거든요. 그래서 이 서브웨이 로고를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보통 유학생들이 이제 미국을 가면은 은행 계좌를 열어요. 은행 계좌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 웰스파고라는 은행을 갔는데 여기서도 뭐 서류를 이걸 내라, 뭐 집은 어디냐, 뭐 어떤 이름은 뭐냐, 생일은 뭐냐, 막 하면서 질문지를 막 수십 개의 질문지가 있는 서류를 내주거든요. 근데 그때도 역시 제가 영어를 잘 모르니까 굉장히 고생을 해서 끙끙거렸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대학교 때 추억이 나서 한번 살짝
여담으로 한번 공유해 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는 대학교 과정을 끝낸 다음에는요, 이제 미국은 약사가 이제 대학원 과정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학원을 가게 됐습니다. 학교 이름은 이제 줄여서 UNMC라고 하고요. 풀어서 얘기하면 University of Nebraska Medical Center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 학교는 이제 어떤 의료 전문 대학원이기 때문에 간호대, 보건대, 그다음에 치대, 의대, 뭐 약대, 뭐 이런 전공으로만 이루어진 학교였어요. 그래서 제가 막 거기 대학원에서 받은 전공은 닥터 오브 파마시, 그래서 줄여서 이제 팜디라고 많이 하는데요.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미국은 약사가 대학원 과정까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닥터 오브 파마시고 한국말로 하면 이제 임상약학 박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여기서 한 4년 정도의 공부를 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약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그 다음에 약사 시험을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미국에 한 8, 9년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나이는 제가 26, 27 이때쯤 갔어요. 왜냐면 20대 초반까지 나름대로 좀 방황하는 시기를 보내서 나중에 조금 뒤늦게 공부를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이 대학원의 위치는 아까 대학교는 여기 캘리포니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서부죠. 이쪽이. 그다음에 이쪽은 뉴욕하고 뭐 그런 쪽 플로리다가 있는 동부인데 저희 학교는 요 미국의 한 가운데 요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주의 이름 네브라스카고요. 그래서 이름이 University of Nebraska Medical Center에서 의료 관련 대학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미국의 한 가운데 저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처음 갔을 때 제가 놀랐던 게 한 저희 학년의 반이 한 50명에서 55명 이 정도 됐는데 2명이 중국인이고 나머지는 다 백인이었어요. 그리고 저 혼자 한국인이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처음에는 문화 충격이었고 나름대로는 또 사실 서부나 동부에 있으면 영어를 잘 못하게 돼요. 한국인들도 많고 한국 레스토랑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저길 딱 가니까 어줍지 않은 영어 실력 때문에 처음에 한 1년 정도는 정말 고생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모든 유학생들이 그러지만 다 외롭고 또 그립고 이런 시간의 이제 연속의 연속이거든요. 근데 저기 네브라스카라는 주를 처음에 갔을 때는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영어 실력이 많이 상승을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또 많은 백인 친구들이 생기게 돼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참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면서 또 나름대로 제가 유학이라는 걸 하면서 어려웠던 점들, 또 좋았던 점들, 또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제가 알기로는 유학생들도 있고요. 또 그 부모님들도 있으신 것 같아갖고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어려웠던 점이 언어의 장벽이었어요. 역시 영어 때문에 어려웠죠. 그래서 사실 서부에 있었던 대학교 4년 과정에서는 거기서는 한국인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영어가 그렇게 상승하진 않고 그냥 조금 오바해서 얘기하면 뭐 죽지 않을 정도로 그냥 밥 먹고 이럴 정도로는 이제 실력이 상승을 하는데 그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조언하는 건 처음에 너무 동부나 서부 쪽보다는 저렇게 좀 한국인 없는 데서 몇 년을 있다가 나중에 뭐 이동을 하는 이런 형식이 좋다고 저는 많이 조언을 드려요. 그 다음에 또 어려웠던 점은 제가 20대 초반 때까지 좀 많이 방황한 삶을 살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처음에는 제 자신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런 부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될까? 뭐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들어서 되게 불안, 초조, 외롭고 막 이런 나름대로는 굉장히 초반에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에 미국을 가게 된 이유는 그냥 영어라도 한번 공부해볼까 하는 마음에서 갔다가 어쩌다 저쩌다 보니까 대학교 가고 어쩌다 저쩌다 보니까 대학원을 간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저도 자신감이 별로 없는 좀 지금하고는 좀 다른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거기서 생존하려고 하면은 적극적인 사람이 돼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 자신에 대한 믿음에 처음에 부재가 없어서
처음에 힘들었던 것 같은데 뭐 너무나 또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이겠지만 성실하게 하나하나 좀 적극적으로 하면은 또 나중엔 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려웠던 점이 문화의 차이예요. 뭐 인종차별이 미국에서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역시 있어요. 있기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나는 이방인 같고 외국인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눈치도 보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화의 차이에 대한 어려운 점들은 있었고, 그 다음에 저도 누구나 다 그러시겠지만,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분들에 대한 걱정이 많으시죠. 먼 곳에 이제 보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자식에 대한 불안감 또는 이제 불신도 있죠. 이거는 제가 이제 제자들이 몇 명인데 옛날에 과외했던 제자들이 미국에서 몇 명이 있는데 그 제자들의 부모님들도 이런 거는 늘 갖고 계시더라고요. 불안감 또는 불신. 또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고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워요. 이렇게 되면은 부모님들은 부모님대로 힘들고 또 자녀분들은 자녀분대로 거기서 나름대로 생존을 하는 건데 또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미국 캘리포니아를 갔는데 거기는 차로 가면 5분인데 걸어가거나 뭐 어떻게 가면 다 뭐 2, 30분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부모님들은 이제 걱정하시니까 불안하셨는지 아니면 저를 못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막 자전거 타고 다니고 막 싱싱카 차 타고 다니고 막 별짓을 다 했는데 그때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나름에서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직접 오셔서 보신 다음에는 이제 제 말을 믿어주셔서 또 이해해 주셔서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해 주셨는데 어려운 거 알겠지만 부모님들은 좀 자녀분들을 유학을 보내줬으면 좀 많이 좀 믿어주시고 응원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게 사실 거기에 가서 있는 그 유학생의 입장에서는 여기저기 이제 눈치 보고 언어는 안 되고 공부는 어렵고 하다 보니까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그런 일까지 있으면 굉장히 사실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얘기고 당연한 얘기지만 좀 많이 좀 믿어주시고 그다음에 궁금한 게 있으면 좀 경청해 주시고 아니면 직접 가셔서 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거기서 좋았던 점은 미국에서는 참 다양한 무궁무진한 이제 배움의 기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공부를 안 했던 친구들이 유학을 가더라도 좀 많은 기회들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철이 들어서 좀 뭐 좋은 대학교를 나온다거나 좋은 결과물을 내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저한테도 그런 기회들이 많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굉장히 좀 합리적으로 모든 걸 이끌어 가려고 하는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는 대학교랑 대학원이 있으면 저는 꼭 대학원은 유학을 가라고는 안 하는데 대학원은 저는 좀 강하게 추천하는 편이에요. 대학원은 어떤 자기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공부를 하는 곳인데 거기는 진짜 온전히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환경이었던 것 같아서 저는 많이 좀 추천을 해드려요. 그래서 나름 어려웠던 점들 또 좋았던 점들이지만 이런 것들이 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유학생들하고 또 그 부모님들한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유학생들은요, 거기 가면 외로워요. 외롭더라고요. 지금도 저도 그때 나름 사실은 좀 편하게 보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유학생 케이스인데, 아무래도 그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막 뭉클뭉클하고 눈물도 나고 그러기도 해요. 그러니까 참 그게 이상하더라고요. 타지에 가서 이방인으로서 이렇게 사는 거는 참 어떤 형태든 간에 많이 외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어, 많이 이해해 주세요. 그 다음에 유튜브 채널을 열어서 약에 대한 내용을 제가 올리게 된 이유는, 첫 번째는, 이게 왜 이렇게 되죠? 첫 번째 이유는, 이게 왜 입력이 안 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여기다 써야겠네요. 첫 번째는 정보를 좀 공유하고 싶었어요. 이유는 제가 처음에 한국 약국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안구 건조가 있다고 하셔서 저는 이제 권했던 게
뭐 여러 가지 약이 있지만 평소에 비타민 D를 좀 많이 드셔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의아해하면서 믿지를 잘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미국에서 일할 때는 제가 얘기하면은 다 잘 듣고 경청하거든요. 근데 잘 안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그래갖고, 내가 이 이야기하는 게 좀 모자란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일반 사람들이 좀 모르는 정보들을 많이 좀 공유하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제 자신에 대한 투자예요. 이거를 하면서 이제 제가 어떤 주제를 정하면 저도 잘 몰랐던 것들이 있잖아요. 물론 대학원 과정에서 어떤 영양학 쪽을 많이 거긴 필수는 아니고 선택 과목인데 다행히도 저는 그걸 선택을 해서 들어서 좀 익숙하긴 했지만 제가 또 모르는 부분은 제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하게 되니까 또 저에 대해서는 또 나름대로 투자이고 또 제가 공부를 많이 하게 돼서 또 그게 차츰차츰 이렇게 데이터나 또 지식으로 축적이 돼서 또 좋더라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제 자신에 대한 힐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막 이렇게 하면서 소통하고 이렇게 영상 올리면 저는 그게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바빠요. 지금도 엄청 바쁘고 근무하느라 바쁜데 그래도 잊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은 예전엔 더 자주 했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영상을 올리려고 되게 노력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걸 하면서 되게 즐겁구나, 행복하구나 이런 생각을 저도 해보는 것 같고 또 그게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열어서 시작하게 된 계기는 한 요렇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향후 제 꿈들은 이거는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저만의 제 약국을 가지고 싶겠죠. 뭐 이거는 제가 원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모든 게 또 순리대로 돼야 되고 또 타이밍에 맞아야 되는 거지만 뭐 할 수 있으면 또 그런 기회가 오면은 또 좋은 거고 또 최선을 다할 거고요. 그래서 이거고 나머지는 또 더 많은 내용으로 유튜브 채널에 공유를 좀 많이 해보고 싶고요. 그래서 다양한 주제로 좀 너무 어렵지 않게 하려고 늘 노력은 하는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양한 내용으로 좀 많은 정보를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또 언젠가는 또 저기 약사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사가 되려고 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약학대 학생들이죠. 학생들에게 좋은 내용으로 강의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교수는 아니니까 그걸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어떤 기회가 돼서 제가 어떤 약대에 가서 한국에 있는 약대에 가서 강의를 할 수 있으면은 좀 이런 내용들을 좀 많이 공유하고 싶고 또 알려주고 싶고 이게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약국에서 일하면서 영양학이나 또 다양하게 전문약과 일반약을 이렇게 적절하게 쓰고 영양학으로 이렇게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그 내용까지는 잘 가르쳐 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회가 되면 뭐 이렇게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아주 우연히 기회가 된다면 책도 하나 써보고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했던 이런 경험과 이런 데이터들이 쌓이면 책도 하나 써보고 싶고, 그 다음에 아까 제 약국을 말했는데, 이거는 저는 약간 미국에서 공부를 해서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개인 상담소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환자 한 명 한 명을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먹고 있고 하나하나 이렇게 체계적으로 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개인 상담소를 가지고 있는 제 약국을 해보고 싶은데 그거는 뭐 나중에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있으면 좋은 거고 없으면 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요런 정도의 지금 꿈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음에는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기회가 온다면 이런 꿈들을 하나하나 이뤄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짜잔 이제 실제 내용인 100명 돌파 이벤트인데요. 여기 영상에다가 향후 제가 좀 했으면 하는 주제들이나 아니면은 어떤 조언들이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뭐 메시지로 이렇게 보내주셔도 되고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세요. 그래서 어떤 좋은 그런 주제나 의견이나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저한테 좀 이렇게 알려주시면 제가 거기서 몇몇 분을 꼽아서 냉장고에다 보관해야 되는 이제 고급 유산균입니다. 그냥 유산균 아니고 그런 고급 유산균과 또 스위스산 그 퀄리티라는 인증 마크가 있는 게 최고로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스위스산 퀄리티 인증 마크가 있는 고급 비타민 D를 제가 제 사비를 들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좀 좋은 의견 있으시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그냥 가볍게 100명 돌파 이벤트 겸 뭐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 그 다음에 뭐 향후 계획들, 그 다음에 뭐 유학을 하면서 느꼈던 뭐 점들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긍정적으로 성실하게 앞으로도 살도록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내용으로 또 주제로 영상을 올리도록 또 노력을 할 테니까 이 이벤트 100명 돌파 이벤트 요거 고급 유산균하고 고급 비타민 D를 제가 사비를 들여서 드릴 테니까 좋은 아이디어, 의견, 뭐 주제들 이런 거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또 좋은 주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